벨라루스 브레스트에서 열린 2차 정전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인도주의 통로, 즉 민간인들이 전투 지역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에 대해 보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피란이 가능해진 반면 그와 동시에 사상 최악의 끔찍한 위기가 될 수 있는 푸틴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엔 체르노빌 원전의 악몽, 그 이상의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원전이 폭발하게 되면 체르노빌의 10배 규모의 대참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출 생각이 없는 푸틴의 행보로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푸틴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인류의 멸망이 거의 확실시되는 제3차 대전을 일으킬 수는 없기에 러시아 경제를 괴멸시킬 제재를 시작한 상황인데 실제 제재 피해를 입고 있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다행인 소식부터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 직접 제품 규칙.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한 제품일 경우 미국 정부가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일명 FDPR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예외국으로 지정한 부분을 주요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더 레지스터는 미국의 러시아 수출 금지에서 한국 스마트폰이 면제되었고 백색 가전과 자동차도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하고 안도를 하는 것은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매체 레그넘은 이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이 러시아 스마트폰 점유율 34.5%로 러시아 내 1위 기업임을 전하면서 한국이 러시아에 계속 전자제품을 공급할 것이며 유일하게 수출 품목이 될 수 없는 것은 러시아 군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매체는 한국이 도리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크릿 매그는 한국이 봉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애플의 러시아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삼성과 LG 및 기타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러시아의 한국 제품 소비자들에게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또 다른 보도를 통해 이런 러시아 수출 지속 국가가 우리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국은 당연한 것이고 독일 역시 대표 기업 보쉬의 예를 들어 러시아로의 수출이 중단될 일이 없다 전하고 있고 인도 역시 대외 관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내용을 보면 러시아로는 먼지 한 톨 오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러시아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한편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압박과 제재는 푸틴의 광기를 멈출 수 있다는 근거가 부실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미국의 보도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제재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는 곳은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러시아에 대한 이런 미국의 제재 중 특히 기술 제품 판매에 대한 제한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 기사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부터 제재는 있었지만 러시아의 경상수지 및 재정 흑자는 되려 올라갔고 외환 보유고까지 올라간 러시아였으며 유럽을 비롯 동맹국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해도 푸틴은 자신이 위대해지길 원하는 인물이라 러시아 경제와 가계소득을 희생할 준비가 기꺼이 되어 있는 인물이며 중국의 경우 동참할 가능성도 없기에 완벽한 제재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푸틴을 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해 러시아 제재를 하는 것에는 바로 이 중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등장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또 다른 기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푸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사가 증명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제재를 해온 역사에서 대상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미국 외교협회 리차드 하스의 말을 전하는 기사는 이란의 경우도 제재는 실패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를 몰라서 이런 제재를 하는 것이냐 한다면 그것은 또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런 경제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해당 국가들의 더 공격적인 행동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리차드 하스는 이에 대해 제재의 성공을 러시아의 침공 중단으로 정의한다면 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재는 앞으로
러시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울러 대만을 점령하려는 중국에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국가 신용 등급의 대폭락과 경제적 괴멸 상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 대만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러시아가 대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게 간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인 파괴력도 갖고 있는 것이 대러 제재의 진짜 의미인 것인데요. 기사는 제재 자체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역적인 권력을 계획하는 러시아의 미래 능력을 방해할 수 있고 소모전 양상에 있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재들은 장기적으로 미래 기술 발전의 후퇴와 소모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여 푸틴이 계속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러시아의 힘을 과거로 돌릴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중국이 이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간접적으로 겁을 먹었다는 증거는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러시아에 대한 유엔 결의에 대한 반대가 아닌 기권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일방적인 러시아 편들기도 하지 않는 점이 좋은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이 이번 사태를 보며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대결에 귀를 기울인다는 기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나토가 동쪽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에 러시아가 반발하여 모스크바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국력은 서방의 탄압에 저항할 만큼 강하기는 하지만 전면적 대립을 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국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에 던진 도전은 일부 좁은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승리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뿐 전체 국제 질서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군사적 갈등의 결과를 도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하나의 문제이지만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는 되려 미국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며 이 갈등으로 미국과 서방이 더욱 통합될 것이고 통합의 힘을 보여주게 될 것 같다는 기사는 이번 사태의 최종 결과는 국제관계의 모든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환경을 재건할 것이며 중국은 이것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만에 대한 시진핑의 야욕이 이번 사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면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러시아가 받는 수준에서 그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만과 주변 해협은 우리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무엇보다 중국의 야망은 우리와도 직결되기에 알면 알수록 무서운 나라이자 우리 혈맹국인 미국의 1타 2피의 노림수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시각 중국은 미국의 이런 장기적 포석, 국제사회가 어떻게 푸틴을 옥죄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